안녕하세요, 닥터 코뿔소입니다. 요즘 목이 뭉쳐서 승모근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? 날씨도 춥고 사무직 분들은 컴퓨터도 많이 하시고 핸드폰도 요즘 많이 보기 때문에 승모근이 긴장이 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풀려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오히려 목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, 물리치료를 장기간 받는 분들도 있고,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승모근이 아파요 라고 하면서 짚으시는 부위가 이제 목 옆에, 이 부위를 항상 짚으시면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 부위는 승모근만 있는 부위가 아니고요, 승모근 아래층에 이제 견갑거근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, 견갑거근이 실제로 더 뭉친 통증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승모근은 비교적인 얇고 큰 근육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돼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흔하지만, 견갑거근은 상대적으로 짧고 근육 양도 좀 작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이 될 여지가 작고, 또 혼자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. 근육 자체가 짧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이런 운동 제한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 근육이라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감을 끼칩니다. 승모근과 견갑거근 아래쪽에서만 해결이 되는 상황일 경우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, 이 견갑거근이라는 거는 이 경추 2, 3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랫부분 말고도 상위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.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에 승모근이, 견갑거근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 뭉쳐서 해결이 안 될 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는 등척성 운동을 시켜서 근육에 이제 혈류 공급을 좀 강화시켜서 혼자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, 머리 관자놀이를 손으로 밀면서 목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. 근육이 길이는 그대로지만 힘을 주면서 혈류를 강화시켜서 시도를 해보는 방법입니다. 다음은 수건을 이제 목 뒤로 이렇게 젖혀서 목 뒤에 위치시켜서 수건과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시키는, 목 뒤쪽을 신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후두 하근 마사지를 통해서 이 머리 뒤통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지그시 누르면서 위로 마사지를 시켜주면 압박을 했다가 풀어주는 자극을 주면서 혈액순환이 강화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간단한 시도들을 통해서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의 근육 뭉침을 해결해 보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도수치료란 스트레칭, 운동, 근막 자극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, 일반적인 마사지나 압박이나 온열 치료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꽤 흔합니다. 하지만 환자분들이 경험한 도수치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. 환자분이 오셔서 저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환자분들이 도수치료에 대한 환상,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, 제가 생각하는 도수치료는 꽤 불편하고 아픕니다. 만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막을 충분히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려면 충분한 강도의 압력과 굉장히 아프게 누른단 말이에요. 이런 과정이 거쳐야 근육이 풀어지고 혈류가 개선이 되는데, 편하게 좋아지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든 뭉친 근육을 좀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야만 만성적으로 안 좋던 근육을 해결을 시키는데, 단순 마사지나 환자분들이 기분 좋은 서비스나 그 정도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. 경험이 많은 도수치료사를 만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 부위의 근막을 자극을 시키고 스트레칭을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하고 환자분에게 교육도 시키고 운동을 시키면서 복합적으로 시행해 줄 수 있는 도수치료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수치료나 어떤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저희는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주사 치료를 종종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, 주사는 다른 치료랑은 다르게 해당 근육의 바늘이 모든 장애물을 지나쳐서 위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겉에서 아무리 해결을 해보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근육을 바늘이 침투를 해서 약물을 이제 주입해서 우리가 풀게 되는데요, 마취제라는 약이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개선을 시키게 되는데, 약물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. 빠져나가지만 근육이 일시적으로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이완이 되는 것들은 남는다는 거죠. 효과가 생각보다 장시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, 반복이 될 경우에 실제로 근육이 풀어집니다.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요.
환자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제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근육의 이완, 혈액순환을 개선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또한 이 바늘을 찌르는 행동 자체도 찔리면 아프고 불편해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안 좋은 근육에는 충분한 자극이 돼서 일시적인 염증 반응, 혈류의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. 그 상처를 입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오래된 근육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이 상처가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되거나 힘든 근육 경직이나 뭉침은 사실 주사가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좋은 점만 너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꽤 불편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고장인 승모근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가 한 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승모근도 치료해야 되죠. 견갑 거근도 주사를 해야 되죠. 경추 2, 3번의 주사를 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환자분이 고장이 더 많은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4대, 5대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신 주사 맞을 때 불편한 만큼 이제 효과가 빠른 걸 기대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5대, 6대를 맞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. 물론 2대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승모근이랑 견갑 거근만 고장이 나 있으면 2대만 하면 끝이 납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이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승모근이랑 요 견갑 거근 정도의 위치는 약이 뇌로 간다든지 척추로 퍼진다든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입니다. 실제로 이 피부에서 굉장히 얕은 부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사지나 물리치료 혹은 뭐 도수치료, 주사치료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사실 이 3가지가 1, 2, 3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교과서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치료를 먼저 하면 훨씬 더 환자분에게 이로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목이 안 돌아가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뭐 누워서 목을 못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. 당장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출근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. 주사로 일단 급한 거 해결하고 남은 거 도수치료 좀 해보고 또 그래도 마지막에 남은 거는 뭐 심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리치료, 뭐 한의원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승모근이 나는 원래 딱딱해요, 원래 아파요, 원래 뭉쳐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막상 치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좋아질 걸 왜 내가 참았을까, 왜 나는 10년 동안 이게 계속 항상 아픈 줄 알았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오래된 통증이라도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지 말고 한번 진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까지 닥터 코플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